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는 10월, 한강변 근처의 고급 웨딩홀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가득한 그곳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은아, 너 오늘 여기서 끝내야 해.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야 한다고. 아버지의 외침이 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랑인 아들 민준의 결혼식,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던 그 순간이었다. 신부의 드레스 자락이 떨리고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빠, 왜 지금 여기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순간 지은의 삶이 무너지는 듯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대학 시절 만난 수연과의 사랑. 수연은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둘은 5년째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의 갈등. 지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성우는 퇴직한 교사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어머니 미경은 주부로 늘 자식들의 행복을 빌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지은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림이었다. 결혼식 며칠 전, 지은은 수연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오빠 결혼식 가면 우리도 언젠가 유수연이 속삭였다.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수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믿어.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지은은 부모님께 커밍아웃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될 줄은 몰랐다. 결혼식 당일, 민준의 신부 혜진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입장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수연을 초대하지 않았다. 가족 행사니까 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 두려웠다. 아버지가 갑자기 지은을 불러 세운 건 우연히 발견한 지은의 휴대폰 메시지 때문이었다. 수연과의 대화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게 내 인생이냐? 고쳐야 해. 병원 가자.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민준이 달려와 아버지를 말렸다. 아빠, 제발. 오늘은 제 날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의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온 그녀는 늘 착한 딸이었다.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여자 친구들과의 우정이 남달랐다. 대학에 들어가 수연을 만난 건 운명 같았다. 수연은 밝고 강한 여성이었다. 부산 출신으로 바다를 사랑했다. 둘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눈빛에 끌렸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 수연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냥 친구지 라고 물었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지은은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았다. 수연은 더 강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세상이 변할 거야. 그녀는 지은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결혼식장의 혼란이 가라앉자 지은은 홀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왜 나일까? 눈물이 흘렀다. 그때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언니, 괜찮아요. 혜진은 민준의 신부로 지은과 친했다. 아빠가. 미안해. 지은이 중얼거렸다. 혜진은 지은을 안아주었다.
언니의 사랑도 소중해요. 제가 도울게요. 그 따뜻함에 지은은 더 울었다. 이 순간 그녀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가족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 성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지만 눈은 화면에 머물지 않았다. 어머니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민준과 혜진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집에 머물렀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다 엉망이 돼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내가 갈게. 같이 있어줄게.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지금은 안 돼. 가족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추웠다. 다음 날 아버지는 지은을 불러 앉혔다. 병원 가자. 상담이라도 받자. 그의 말은 단호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되지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이 말했다. 형제로서 말할게. 지은 누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 수연 누나, 좋은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 수연. 그 애가 여자잖아.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과 수연의 만남은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됐다. 봄날 벚꽃 아래에서 수연이 지은에게 커피를 건넸다. 너 오늘 강의에서 발표 잘했어. 그 미소에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둘이 가까워지면서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지은은 놀랐지만 안도했다. 나도. 그래, 그날부터 둘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장애물이 많았다. 수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아이가 결혼 안 하면 안 되라고 늘 말했다. 지은도 마찬가지. 둘은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제주도로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고 서울의 카페에서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연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압박이 컸다. 회사에서 동료가 지은 씨,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요. 갈등은 점점 커졌다. 아버지가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본 후 수연에게 직접 연락했다. 우리 딸 그만 만나? 내가 이상한 영향을 줬어. 수연은 충격받았지만 지은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가 이겨내게.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수연아, 미안해. 가족 때문에. 그녀는 헤어지자고 말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 반목이 둘의 관계에 금을 냈다. 며칠 후 지은은 홀로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곳에서 우연히 혜진을 만났다. 언니, 민준 오빠가 걱정해요. 혜진의 말에 지은은 털어놓았다. 수연과 헤어졌어요. 가족 때문에. 혜진은 안아주었다. 사랑은 포기하지 마요. 제가 도울게. 혜진은 민준과 함께 가족을 설득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안 돼. 명예가 중요해. 수연은 지은의 결정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바다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왜? 그녀의 친구들이 위로했다. 한국 사회가 문제야? 변할 거야. 수연은 결심했다. 지은을 되찾기로.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지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가능할까? 둘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충돌의 시작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폭발했다. 수연을 데려오지 마. 고치라고. 지은은 대들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아프면 어떻게? 이 갈등 속에서 지은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수연과 함께 도망칠까 고민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던 12월, 지은과 수연의 관계는 위태로웠다. 둘은 비밀리에 만나며 사랑을 키웠지만 가족의 압박이 컸다. 아버지는 지은을 정신과 상담소로 데려갔다. 이건 치료할 수 있어. 의사의 말에 지은은 화를 냈다. 저는 정상이에요. 그녀는 상담을 거부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왜 이해 못해요? 수연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힘들 텐데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변화가 보였다. 수연은 지은을 지지했다. 우리 같이 싸우자. 둘은 설날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눈 덮인 한라산 아래에서 수연이 말했다. 여기서 결혼하자. 우리만의 이 지은은 웃었다. 그래, 영원히. 그 여행은 둘의 사랑을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둘의 관계를 회사에 알렸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소문이 퍼졌다. 회사 상사가 지은을 불렀다. 개인사지만 이미지에 안 좋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친구의 배신이었다. 배신의 아픔은 컸다. 그 친구는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질투심에 그랬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지은은 울며 수연에게 말했다. 모두가 우리를 미워해. 수연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가 강해지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금이 갔다. 그녀는 수연에게 헤어지자고 다시 말했다. 미안해. 견딜 수 없어. 수연은 절망했다. 왜 또? 사랑하지 않아. 지은은 대답 대신 울었다. 민준과 혜진은 지은을 도왔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누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레즈비언이 뭐 어때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한국 문화에서 안 돼. 하지만 혜진이 끼어들었다. 시대가 변했어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몰래 지은의 방에 들어가 일기를 봤다. 지은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수연은 홀로 부산으로 갔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지은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의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수연은 커밍아웃했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이 지지가 수연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지은을 찾았다. 포기하지 마. 같이 이겨내자.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수연이 매일 방문했다. 지은아, 사랑해. 지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가족도 방문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했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아빠, 지은이 아프잖아. 받아들여요. 민준이 동의했다. 이 순간 가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퇴원 후 지은과 수연은 다시 만났다. 서울의 카페에서. 우리 미래를 만들자. 수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했다. 그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면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짐을 쌌다. 아빠,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녀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수연의 집으로 간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둘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순간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런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수연이 말했다. 무시해. 우리 사랑이 진짜야? 봄이 오던 3월, 지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다. 수연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둘은 작은 결혼식을 꿈꿨다. 우리만의 의식의 수연이 제안했다.
한강변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사랑할게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수연의 직장에 연락해 우리 딸 그만 만나라고 압박했다. 수연의 상사가 불렀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수연은 화를 냈다. 제 사랑이에요. 그녀는 사표를 냈다. 이 반목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이야. 수연은 안심시켰다. 아니야. 우리가 선택한 길. 수연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은을 지탱했다. 어머니는 몰래 지은을 만나러 왔다. 지은아, 아빠가 후회해. 그녀는 음식을 가져왔다. 김치찌개, 지은의 좋아하는. 엄마, 고마워요.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의 아이가 태어났다. 혜진이 출산한 날, 가족이 모였다. 지은도 초대받았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 어색한 침묵 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지은은 희망을 봤다. 수연과 지은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에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속에서 캠핑하며 별을 봤다. 우리처럼 빛나. 수연의 말에 지은은 키스했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또 배신이 기다렸다. 지은의 옛 친구가 SNS에 둘의 사진을 올렸다. 레즈비언 커플,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다. 수연은 지웠다. 무시해. 갈등의 정점은 추석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폭발했다. 지은, 집으로 돌아와. 수연과 헤어져. 지은은 대들었다. 아니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이 중재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LGBT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한국에서. 안 돼. 하지만 혜진이 아이를 안고 말했다. 아저씨, 사랑은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홀로 생각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친구가 동성애자였다. 사회 때문에 숨겼다. 나처럼 되지 마.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지은은 울었다. 아빠, 화해의 시작이었다. 수연과 지은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결혼식해.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가족과 함께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수연을 초대했다. 와서 밥 먹자. 수연은 긴장했지만 갔다. 식탁에서 어색한 대화.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사회적 변화도 보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의 수연과 함께. 이 과정에서 둘의 사랑이 강해졌다. 가을이 다시 왔을 때 지은의 가족은 변했다. 아버지는 지은과 수연을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그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민준의 결혼 1주년 파티에서 모두 모였다. 그곳에서 지은이 수연을 소개했다. 제 연인이에요. 하객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 어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환영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승진이 미뤄졌다. 이미지 때문에 그녀는 싸웠다. 제 성정체성은 업무와 무관해요. 수연은 지지했다. 포기하지 마. 둘은 함께 LGBT 인권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개인적 충돌도 있었다. 수연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한국에서 안 돼. 수연은 설득했다. 엄마, 제 행복이에요. 결국 어머니가 받아들였다. 내가 웃으면 돼. 가족들의 지지가 둘을 강하게 만들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에서 지은은 수연에게 프로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결혼해줄래? 반지를 내밀었다. 수연은 울며 예스라고 했다. 로맨틱한 순간. 가족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아버지가 축하 인사를 했다. 지은아, 미안했어. 내 사랑을 인정해.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바이키치의 요소가 남아있었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수연이 지켰다. 낯설게 지은의 말에 수연은 울었다.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레즈비언이든 뭐든 내 딸이야. 이 말이 지은을 회복시켰다. 퇴원 후 둘은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 근교로 이사해 작은 집을 꾸몄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다. 우리 행복해. 수연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사회적 맥락에서 한국의 LGBT 권리가 진보했다. 법안이 논의됐고 지은은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평등해요. 그녀의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결말을 향해 가족의 화합이 완성됐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수연도 함께.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가족이야. 모두가 웃었다. 겨울의 끝, 지은과 수연의 사랑은 꽃 피었다. 둘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작은 승리였다. 가족의 축하 속에서 민준의 아이가 지은의 무릎에 앉아 웃었다. 이모, 지은의 눈에 행복이 가득했다. 과거의 갈등은 교훈이 됐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고치려 했던 게 후회돼.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빠, 이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는 수연과 요리를 하며 대화했다. 내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 수연은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사회적 반향도 있었다. 지은의 이야기가 SNS에 퍼졌다. 가족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한국도 변할 수 있어? LGBT 커뮤니티에서 지은은 롤모델이 됐다. 로맨틱한 결말로 지은과 수연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손을 잡고 서서 우리 영원히 수연의 말에 지은은 키스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인문적 메시지,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 가족의 이해와 사회의 변화가 중요하다. 지은의 여정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편견 속에서도 사랑이 승리할 수 있음을. 모두가 눈물을 흘린 그 말은 아버지의 미안해였다. 아들 결혼식에서 시작된 갈등이 화합으로 끝났다. 이는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